마침내 첫 쇳물이 흐릅니다. 대한민국 산업의 역사는 도전으로 시작됐다. 위기를 기회 삼아 일궈낸 수출 강국의 신화. Your car, developed and produced by Hyundai, more beautiful, economical, and strong small car. 혁신은 멈추지 않는 성장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갑자기 다가온 디지털 시대. 10년 전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상당히 위기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디지털이 세상을 바꾸는 동안 우리의 성장은 정체되고 있다. 우리가 그동안 아무리 노력해도 10등 했는데 어떻게 1등을 할 수 있어요? 최소한 남들이 새롭게 만들어가는 시장에 빨려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 이제 디지털 전환의 본 게임은 이제 시작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생존법은 무엇인가? 제철소 직원들의 일하는 모습은 이전과 달라졌다. 안녕하십니까. 박대리 야간에 특이사항 있나요? 노황 상태는 좀 어떤 것 같아요? 야간에 크게 연월적인 측면에서도 성분이나 품질 입도 측면에서도 크게 문제가 없었고요. 제선부에서는 철광석을 고로에 넣고 녹여 쇳물을 만들고 산소를 제거해 선철을 만든다. 쇳물의 상태는 직접 들여다볼 수 없기에 고로 표면에 설치한 온도계나 압력계, 가스 성분을 통해 분석한다. 흔히 한의사가 손목의 진맥을 잡고 환자의 상태를 판단하는 것에 비유된다. 잘 되냐 안 되냐. 근데 봐도 잘 모르지 예전에 이거. 현장에서 일해온 엔지니어들의 오랜 노하우가 필요한 이유다. 이범윤 씨는 입사 후 이곳 제2고로에서만 무려 34년을 일한 베테랑 엔지니어다. 수첩이 내가 처음에 조업을 배울 때 그때부터 선배들한테 귀동량으로 받은 거를 적어 놓은 거거든. 예. 여기 한 27년 지금쯤 한 27년쯤부터 했던 것 같아. 저랑 같은 인생을 사는 또트라고 보면 되네요. 이런 조업 인자야, 우리 열교환 지수, 이건 벌써 스마트화에 우리 다 적용이 돼 있잖아. 예, 맞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것도 다 기억할 수가 있나. 그래 수시로 적어놓고 있다 꺼내서 또 필요하면 보고 막 이랬었어. 엄청 많은 걸 꼼꼼하게 적어놓으셨네요. 제선부에서는 2016년부터 베테랑 엔지니어들의 노하우를 데이터로 만드는 작업을 시작했다. 일부와 베이스 자체가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렇지. 30여 년 경력의 엔지니어들과 30대 젊은 엔지니어들의 협업이 이루어졌다. 세타를 우리 한 0.5만 추가해가지고 제어를 해봅시다. 예. 숙련된 노하우와 AI 기술을 결합하는 작업이다. 이 부분이 이제 용광로고요. 보시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철광석 석탄이 들어오는 곳이에요. 이제 반응을 하게 되면 이제 녹아내린 쇳물들은 밑에 쌓이면서 이제 배출을 출선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장입이라든지 풍량, 연원료, 노열 이런 부분 자동 제어를 하면서도 AI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거든요. 왜 자동 제어를 했는지 그 원인까지 히스토리까지 그 알람으로 나오게 되어 있고요. 데이터는 사람이 수집하는 게 아니라 고로에 설치된 센서나 카메라로 수집된다. 스마트 기술을 고도화하는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존에는 작업자분들께서 수작업 그리고 감과 경험에 의해 의존하던 그런 업무들이 많았었는데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 좀 더 기준에 의거해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로는 높이가 110m에 달하는 거대한 설비다. 내부 온도는 최대 2300도. 안을 들여다볼 수 없는 미지의 존재였다. 그러나 AI 기술을 도입한 스마트 고로로 거듭나면서 이 용광로의 비밀들이 블랙박스처럼 드러나고 있다. 고로는 1200도씨의 열풍을 집어넣고 위에서는 철광석을 녹여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쇳물을 많이 싸게 만드는 그 일을 합니다. 제가 그 입사 초기에는 지금 보이는 요 주상에서도 일을 많이 했습니다. 분진하고 고열하고 이런 게 엄청 심했습니다. 제가 젊은데도 그 체력적으로도 힘들더라고요. 사표를 내볼까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 뭐 스마트 이거 한다고 했을 때 다른 데는 몰라도 고로는 불가능하다. 고로라는 것은 그 내부를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 외부에 있는 온도계라 이런 압력계 그런 센서만 가지고 내부를 예측을 해가지고 그 센서도 뭐 수많은 센서죠. 그 조업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게 스마트화가 되겠나. 저는 그걸 반대를 했었고, 근데 그게 점점 적용하면서 그게 가능해지더라고요. 우리가 조금 AI 고로는 일일 생산량을 240톤 증대시켰다. 1년으로 따지면 중형 승용차를 연간 8만 5천 대 생산할 수 있는 양이다. 고로 이외의 설비를 관리하는 노하우 역시 디지털화 과정에 있다. 스테인리스 연주 정비 분야 최고의 전문가 손현수 씨. 24시간 운영해야 하는 설비에 문제가 생기면 경제적 손실은 물론 엔지니어들의 작업 위험도가 높아지는데 이를 막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했다. 세 개 떴네? 알람? 네, 알람 지금 3개 떠 있는데. 뭐야? 네, 일단 EMS 미랑저하 알람이 하나 떠가지고 지금 보니까 30m로 계속 지금 떨어져가지고. 이게 PIMS라는 시스템인데요. 고장이 나기 전에 옛날에는 고장이 나야만이 고장 났구나 하고 수리를 하고 위험하게 했는데 지금은 고장 나기 전에 이렇게 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고장 예지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사고, 후조치가 일반적이었던 설비 관리 방식이 미리 고장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완전히 달라진 것이다. 저기 알람이 떴구나, 그렇지? 네. 그 무슨 알람인가 봐봐. 지금 파워 쪽에 배터리 2번 알람이 떴습니다. 그래? 네, 배터리가 지금 노후가 다 돼가왔어요. 이쪽 이거네 이거? 네네네, 이겁니다. 그럼 교체가 필요하네? 네, 일단 제가. 지금 해도 돼? 네, 지금 해도 돼요. 오케이, 잘 알고 있구나. 네. 자동 제어 시스템인데 그 프로그램 다 날아가는 그런 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PIMS 시스템은 제강 설비부 스테인리스 연주 공장의 모든 장비와 기계들에 적용됐다. 손 안 대고 그 사람들 안전하게 그냥 감시만 하고 전부 다 자동으로 쇳물도 전부 다 자동으로 빼고 근데 만약에 자동화에 문제 생겼다 그럼 전부 다 사람이 수작업을 해야 한단 말이야. 그럼 위험하잖아. 고군석 선배들의 노하우가 있어야 되거든요. 노하우에 대한 신호를, 데이터를 저희가 이제 구분해서 찾아서 그거를 이제 수식화하는 과정이 이제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비는 고장나면 하기 때문에 고장나면 수리하는데 이 수리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숙련이 있고 고참이 그 설비의 담당을 오래 했던 사람 그런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고장났을 때 역추적으로 몇 시간 전에 하루 전에 이틀 전에 역추적원이 일어나는 증상이 나타나더라. 징후가 나타나고 얼마 있으면 분명히 고장이 나타납니다. 이게 내 경험이에요. 경험하고 이 시스템하고 맞아떨어지는 거죠. 철강 산업의 디지털 전환. 국내 수요가 위축되고 해외 수출이 악화되는 위기 속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것이다. 세계 1위 산업이지만
오랜 불황으로 침체에 빠진 조선업. 생존을 위한 디지털 대전환 프로젝트 블루원을 시작했다. 조선 3사가 지금까지는 서로 경쟁을 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사실 유사일에 이 조선 3사가 모여가지고 협력하는 건 처음으로 알고 있거든요. 서로 협력을 해서 이런 데이터 플랫폼을 만들고 가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에 사실은 좀 도착을 했기 때문에. 블루원 프로젝트의 핵심은 빅3로 불리는 조선 3사가 협업, 공동으로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모든 조선업계에 공유하는 것이다. 조선 3사의 디지털화는 이미 상당 수준 진행돼 있다. 최종 목표는 사람 없이도 항해할 수 있는 자율운항 선박의 상용화. 이 회사는 자체 개발한 자율운항 기술을 적용한 선박 자율운행 실험에 성공했다. 과거도 앞바다에 가서 작년도 10월에 세계 최초로 자율운항 선박 간의 자동 충돌 회피 실험을 수행을 했습니다. 두 선박이 어느 일정 순간에 상대 선박을 인지하고 회피하기 위해서 우측으로 피항을 해서 끝까지 피항한 채로 우연으로 돌아서 가는 그 상황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개발한 이 자율항해 시스템은 실제 항해, 내비게이션에도 사용할 수 있게 확장을 하였고, 이 영상 데이터뿐만 아니라 실제 선박에 사용되는 모든 정보들이 융합된 상태로 항해사와 비슷한 수준의 장애물을 식별하고 위험을 탐지할 수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 어떤 경로로 회피해야 선박이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지까지 알려주는 진보된 시스템입니다. 자율운항 선박의 원격, 자동 제어 기술 기반은 위성을 통해 수집되는 선박의 데이터다. 실시간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배가 있거든요. 저희 국내 연안에 있는 배인데 현재 지세포 근처에 있을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비전. 네. 여기 들어가 보시면 현재 선박에 설치된 카메라로 보이는 영상. 위성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 척의 선박 데이터가 통합 관리돼 빅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다. 이 회사는 자율운항 기술 개발을 위한 실증선을 건조했다. 일반 선박에 자율운항 설비를 설치한 것이 아닌 온전한 자율운항 실증선으로 건조된 것은 국내 최초다. 올해 안에 실험을 진행하는 것이 목표. 지금 여러 가지 레이더나 자이로 그리고 DGPS 수집된 데이터들이 실시간으로 지금 육상센터로 보내지고 있고, 저기 스위치를 통해서 원격에서 운전이 가능하도록 이제 허가를 승인해 줄 수 있는 거지. 이 배는 이제 자율운항 기술 테스트 배드로 그렇게 저희가 건조를 했습니다. 저희 회사가 가진 스마트십 관련된 기술들을 이 배를 활용해서 테스트 해볼 계획입니다. 컨트롤 패널을 활성화할 수 있고, 육상에는 실증선 조타실과 동일한 공간이 마련돼 있다. 이 컨트롤 패널을 선박과 같은 시야의 실시간 CCTV 영상, 운항 데이터를 볼 수 있다. 원격 조정도 가능하다. 실제로 이제 선박에서의 선박의 주위의 상황을 볼 수 있게 실시간으로 영상이 스트리밍 되고 있고, 딥러닝을 적용해서 타선이나 장애물들의 위치 및 안전과 관련된 여러 정보들을 감지할 수 있는 기능도 포함하고 있고, 디지털 기술 개발의 핵심은 디지털 관제센터. 조선 3사가 각각 운영하고 있다. 실시간 항해하는 선박의 종류와 위치, 속도 정보를 데이터로 받아 최적의 경로를 안내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선박의 연료와 기자재 상태를 관리해준다. 배에 직접 올라가서 엔지니어가 데이터를 뽑아오고 그 데이터를 다시 분석을 하고 가시화를 하는데 돈이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그런 서비스를 실시간 선주가 육상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회사는 플랫폼을 따로 구축하지 않고 웹페이지로 제작해 정보 접근성을 높였다. 기본적으로 이 화면입니다. 이제 웹페이지로 어디서든 언제든 접속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이제 만들었고요. 이제 선주가 패스워드 아이디만 있으면은 이제 본인이 관리하는 선박에 대해서 이렇게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선주들이 배를 운영하는 데 있어 필요한 정보들을 파악해 지속적으로 관리 항목을 늘려가고 있다. 이 회사의 육상관제센터 쇼룸은 실제 항해 중인 선박을 육상에서 관리할 수 있는 기술력을 선보인다. 그 선박에 설치된 그 시스템을 저희가 육상으로 해서 동일하게 구현을 시켰고요. 그거를 이제 각 담당자들이 데이터를 선박에서부터 받아가지고 육상에서 어떻게 이제 확인하고 점검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BSS 값 7650. 넘버 2에 데이터 정보 수집이 가능한 200대 이상의 스마트 선박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관리 시스템을 개발, 판매해 실제 매출로 연결하고 있다. 저희가 지금 지향하는 바는 구독 서비스, 일종의 신문같이 어떤 구독 서비스에 의해서 처음 인도하는 시점부터 폐선시까지 라이프타임 서비스에 대해서 전체적인 데이터 관리를 해야 그러니까 나중에 이 배를 중고선으로 매각하더라도 잘 관리된 배와 잘 관리되지 않은 배의 그 성과 차이, 가격 차이가 있거든요. 그 가격들을 선주가 충분히 베네피스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비즈니스 모델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선주들도 좋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선주한테 맞춤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나는 이런 게 더 필요해. 아니면 뭔가 이게 좀 사용하는데 좀 불편했어. 이러면은 바로바로 저희가 대응을 해주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사의 디지털 기술을 공개하지 않고 경쟁했던 조선 3사는 각자 사용하는 디지털 언어가 다르다. 이를 하나로 통일하고 표준을 만드는 것이 블루원 프로젝트의 핵심이다. 핵심은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있고 데이터를 확보하고자 할 때 현재는 표준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각 기자재와 각 조선소 간의 데이터를 인터페이스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데이터가 표준화가 되고 나면 기자재, 조선소, 선주, 더 나아가서 항만 물류 쪽까지 인터페이스가 더 자유롭고 빠르게 될 수 있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다양한 차량들이 끊임없이 오가는 도심 한복판. 11인승 미니버스가 도로를 달리는데 운전석이 없다. 자율주행차 제로 셔틀이다. 자율주행 데이터를 수집하는 141대의 고화질 CCTV와 IoT 센서가 제로 셔틀이 지나는 경로에 설치돼 있다. 8차선 도로 5.5km 구간을 왕복하는데 시속은 최고 25km. 장애물이 보이면 멈춰서거나 피해가며 주행하는 모습이 일반 셔틀버스와 다르지 않다. (2018년) 국내 최초로 일반인 자율주행 탑승을 실험한 자율주행차다. 저희는 라이다라고 얘기하는 센서를 1채널 라이다를 4개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 루프, 그러니까 천장에 32채널 라이다 하나, 16채널 라이다 하나, 이렇게 해서 라이다 6개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제 레이더, 전후방으로 2개 사용을 하고 있고, 카메라도 한 6개에서 8개 정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신호인식 받고 있습니다. 예, 관제로부터 신호 정보가 오는데, 지금 아마 리뉴얼 중이어서 중간중간 저희가 실도로 테스트하면서 잘 되고 있는지도 체크하고 있습니다. 제로 셔틀의 운행에는 경기도에서 제공하는 공공 데이터가 활용된다. 경기도 자율주행 통합관리센터는
자율주행 실증 도로를 실시간 모니터링한 데이터와 제로 셔틀의 운행 데이터가 모이는 곳이다. 경기도 자율주행센터 그리고 판교 자율주행 실증단지는 자율주행 상용화 촉진 그리고 산업생태계, 자율주행 산업생태계 조성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율주행 셔틀도 제작을 했고 지금 1판교까지 해서 자율주행 인프라도 구축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자율주행 관련된 스타트업들도 발굴 육성해서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통합관제센터가 수집한 데이터는 데이터 센터에 모여 빅데이터로 관리된다. 인프라는 사실 공공에서 나서지 않으면 그 데이터를 취득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거거든요. 사실 어렵다를 넘어서 이제 불법이 될 수도 있는 상태인데 이런 공공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이거를 또 모두에게 공개하는 시스템을 갖춤으로써 저희가 하고자 하는 어떤 산업 생태계를 빠르게 조성하고 상용화를 앞당기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자율주행 관련 데이터 180만 건을 공공에 개방한다고 발표했다. 선점당하면 우리가 시장을 잃는구나라는 거 우리가 지금 이미 몸소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깨달은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 더 기민하게 움직여야 되고 남들이 안 하는 방식을 빨리 실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차 혼자서만 테슬라를 상대할 수는 없거든요. 경기도 자율주행센터 비즈니스 센터에는 8개의 자율주행 관련 스타트업들이 입주해 있다. 사무실 복도가 유난히 넓은데 카리프트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 사무실 겸 연구실이 되는 비즈니스 센터에 직통으로 자율주행 차량을 운반하기 위한 설계다. 하긴 또 맞네요. 저 사실 이거 처음 봐요. 경기도 자율주행센터에서는 인프라와 공공 데이터를 제공해 각 스타트업의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저 위에 달려있는 센서도 이제 라이다 센서인데요. 저희가 이제 이 라이다 센서를 국산화해서 개발하는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야외로 간다고 하면 악천후 이런 데서 뭐 근거리 성능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하면 저희가 만드는 레이더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이 회사는 자율주행 시뮬레이션 개발 스타트업이다. 운영 시스템과 소프트웨어를 모두 다룰 수 있는 국내 유일의 기술력을 갖고 있다. 자율주행 실도로 테스트를 좀 대체할 수 있는 그 시뮬레이터를 개발하는 회사고요. 시뮬레이터라고 하면 이제 실도로 환경을 그대로 가상화해서 실제 도로 주행을 좀 최소화하면서도 실제 주행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이제 도구고, 이 도구는 쉽게 생각하면 자동차 게임이랑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성남시청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방지턱도 잘 정지를 해서 천천히 주행하는 걸 볼 수 있고, 정면에 보시면 보행자가 빠르게 뛰어가는데 자율주행 차량이 이것을 인지하고 속도를 줄였다 다시 주행하고 있습니다. 준비한 시나리오로 이제 알고리즘 검증을 마쳤습니다. 경기도 자율주행센터에서 운영하는 뭐 제로 셔틀이나 뭐 차량들을 운영함에 있어서 쓰이는 정밀도로 지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뮬레이터를 만든다거나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 교통 상황을 재현하거나 하는 저희는 적극적으로 또 활용하고 있고요. 반대로 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는 그렇게 해서 가상의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다시 센터로 제공해서 이런 선순환이 일어나도록 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의 눈 역할을 하는 것은 카메라, 레이더, 그리고 라이다. 레이더는 전파를 쏘아 물체를 감지하고 라이다는 레이저를 쏜다. 레이더가 못 보는 사각지대까지 파악하고 3차원으로 형상화할 수 있다. 고정형 라이다에 특히 강점을 가진 회사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라이다를 개발 및 생산할 수 있는 회사고요. 빛의 속도를 가지고서
거리값을 계산을 하는, 그렇게 해서 실제로 물체의 위치랑 형상까지 정확히 측정을 할 수 있는 센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올해 1월 달에 그 라스베가스에서 진행됐던 CES, 잘 아시는 오징어 게임에서 나왔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저희가 라이다로 좀 구현을 했습니다. 뒤돌아보는 순간에는 움직임이 미세하게만 있어도 저희 라이다 센서가 감지를 해서 엘리미네이트 됐다라고 이제 화면에서 띄워주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이 스타트업은 고정형 라이다 분야에서 세계 4대 스타트업 중 하나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차량을 구매한 목적은 지금처럼 거의 한 200m, 300m 되는 영역에 보시면 건물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 있는 게 저 앞에 있는 건물이 찍히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옆에 가로수들 다 찍히고 지나가는 차량들 찍히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저희가 3차원으로 데이터를 확보를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자유자재로 이제 뷰를 바꿔가면서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지금 수집이 되고 있는지도 볼 수 있고요. 인프라용 시스템에도 저희가 라이다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개발 회사긴 한데 소프트웨어나 솔루션 쪽으로도 지금 비즈니스를 좀 확장을 하고 있거든요. 비즈니스 모델을. 그래서 그쪽이 된다면 저희도 이제 점진적으로 그런 데이터들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입주사는 이미징 레이더를 개발한다. 하드웨어에서부터 소프트웨어 솔루션까지 개발하는 국내 유일 스타트업이다. 사람이 없이 자율주행을 하려면 센싱을 해야 되잖아요. 눈이 필요한데 이제 기본적으로 카메라는 많이 쓰고 있고 또 기존에 이제 라이다라는 센서도 쓰고 있어요. 근데 그런 센서들의 한계가, 물리적인 한계가 안개가 많이 끼거나 비가 많이 오거나 눈이 많이 오거나 하면 거의 까막눈이 됩니다. 근데 레이더라는 센서는 이제 물리적으로 그런 것들을 뚫고 볼 수가 있거든요. 레이더는 실제 도로에서의 실험이 중요한 만큼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연구를 진행했다. 관제센터도 잘 돼 있고 그래서 저희 센서를 그 제2판교 주변에다가 달아가지고 데이터를 받으면서 저희 알고리즘도 뭐 개발을 하고 경기도 자율주행센터에서 제공해주는 HD맵을 받아가지고 그 위에 이제 저희의 실시간 데이터를 얹어서 이제 그런 것들도 한번 데모를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다른 대회에서 또 수상을 하고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도시에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대세라면 농촌에는 자율주행 농기계가 등장했다. 이 무인주행 트랙터는 2.5단계 선회 자율이 가능하다. GPS 위치 기반으로 트랙터가 최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경로를 만들고 주변 장애물들을 감지하면 정지한다. 자동차 쪽에는 아무래도 자율주행 기술이 많이 개발이 됐고 개발 업체도 많이 있는데 농기계 쪽은 아직까지 그 자율주행 기술이 좀 보급이 되지 않았고 저희가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면서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 국내 여러 대학교들과 산학연 공동 연구 개발을 통해서 지금 개발을 했고 지금은 거의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자율주행 이항기도 개발 중이다. 운전자와 모를 씹는 두 사람의 인력이 필요한 이항기가 자동으로 운행하면 한 사람으로 일손을 줄일 수 있다. 자율주행 농기계의 상용화는 아직이지만 농업의 디지털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고장 하나 떴습니다, 기장님. 보자, 뭐고? 가셨으면 같이 가고.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원격 점검 서비스. 어떤 지역이지? 아, 작년 갔네. 네, 여기. 작년 갔네. 현재훈씨네. 흡기 온도 센서 쪽에 좀 에러가 걸린 것 같습니다, 보니까. 농기계에 문제가 생길 경우 농민이 수리 신청을 하지 않아도 상태 정보가 자동으로 정비 공장에 수신된다.
안 그래 에어코드가 떠가지고 한번 와봤습니다. 아, 그렇지. 나도 그래. 에라코드 때문에 왔어. 중요한 시기에 작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농기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주기 때문에 농민들의 만족도가 높다. 이 통신에러가 막 떴잖아요. 네. 이게 뜬 이유가 지금 요놈 때문에 뜬 거거든요. 네. 통신에러 뜨고 뭐 녹스 값도 뜨고 뭐 네, 그런 네, 거거든요. 네. 그래서 1차 경고를 띄우는 거고. 아. 온도 센서가 요놈이거든요. 예. 아, 그게 빠져가지고 이제 에러가 떴단 말이죠. 요거는 예. 이제 뭐 특별하게 출력 잡는 건 아니고 예. 그 나중에 이제 흡기 온도가 많이 올라갔다. 그러면 이제 뭐 띄우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바로 AS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 일의 진척 속도가 빨라져가지고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예, 긴급 서비스 버튼도 있고요. 전복 사고라든지 그런 게 났을 경우에는 알아서 이제 바로 이제 전화가 오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농작물의 생육 상태를 드론으로 촬영해 분석하는 스마트 파밍 기술도 개발되고 있다. 실제 한 1000평 정도 기준으로 날린다고 했을 때 한 3분 정도 소요됩니다. 네, 논두렁만 돌지. 네, 맞습니다. 안에 들어가지는 못하니까. 네. 그래서 아마 그리고 활용이 되더라고요. 단순한 농약 살포뿐 아니라 방제 시기, 병충해로 인한 피해 구역까지 확인할 수 있는데 이양기를 구입한 농민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다. 촬영한 영상을 가지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RGB 영상으로 나타냈을 때 이제 실제 작물이 상태가 좋지 않은 부분을 이제 빨간색일수록 초록색이 가장 이제 잘 자란 상태를 보여주는 거고 이제 조금씩 옅어지고 노란색, 빨강색. 실제 사람이 눈으로 봤을 때는 아무 이상이 없어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상이 있다는 거를 알려줄 수 있는 겁니다. 아, 요런 거 말이죠. 네. 저는 작년 처음 했는데 일단 편하다는 겁니다. 내가 그 물론에 안 들어가 봐도 이제 가쪽만 봤지 않습니까? 논두렁 가쪽만 볼 수 있었는데 그걸 굳이 여름 덥지 않습니까? 그때 안 가봐도 이 드론이 이제 가르쳐 주니까 미리 이제 얘기를 해주니까 편리한 부분이 있었던 겁니다. 그 놈들이 이야기하면 거짓말할 것 같았어. 정말로 200평당 보통 한 12개 정도 보면 맞는데 뭐 농사 좀 풍년이다 보면 13개 14개까지도 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한 16개까지 났으니까 많이 좋아졌습니다. 농업의 디지털 전환은 고령화된 농촌의 인력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생산량 증대에도 기여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계속 일반 농사를 지을 때에는 다 자기만의 경험 기반을 했고 자기의 노하우와 지식을 통해서 했다고 하면은 이게 각 사람마다 다르고 다 환경마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 데이터들을 토양이나 생육, 수확량, 품질까지 저희가 다 관리를 해서 앞으로 이제 모든 농업 전주기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 농기계 테슬라라는 존 디어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빅데이터, 인공지능 같은 기술들을 접목을 시키고 정밀 농업을 통해서 생산력을 이렇게 높이는 어떤 그런 기술들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그에 반해 이제 우리나라도 선도 국가랑은 좀 차이가 나는 게 사실은 맞긴 맞거든요. 우리나라가 이런 디지털 농업은 계속 앞으로도 저희가 추진을 해 나가야 될 그런 분야는 맞는 것 같습니다. 첨단 농업들을 실증하고 실험하고 그걸 하면서 청년 창업가들을 길러내고 그걸 하면서 제조업과 컬래버레이션을 하고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기술은 기업을 혁신해 경쟁력을 높인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산업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는 개별 기업의 운영 방식을 바꿔나가는 것 이상의 혁신이 필요하다.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내는 대신 기업과 산업을 연결하여 데이터를 교환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 그것이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구축해야 할 산업 생태계다. 가능성이 보이면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몰려가고 투자자들이 몰려가거든요. 한국에서는 제일 잘하는 게 뭐였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글로벌 시장은 어떻게 선점하지? 이런 부분들을 설계함으로써 기존 기업과 기존 산업에서 갖고 있었던 굉장히 소중한 자산을 디지털화해서 어떻게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새로운 산업의 생태계를 만들 거냐. 이게 한국이 해야 되는 진정한 디지털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전환은 시간은 굉장히 많이 걸릴 겁니다. 앞으로 좀 장기적인 호흡을 가져가는 게 정부나 기업 그 부분 일단은 중요하고요. 또 연대를 만드는 거죠. 디지털 연대를 만들어 가지고 생태계를 만들어야 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